이렇게 신탁회사가 겉으로는 수분양자들을 위해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들 이득 챙길 거 다 챙기고 모든 비용은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분양계약 해제 성공 사례인데요. 부제는 대지권 등기가 지연된 것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 성공 사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택지개발지구란 LH공사나 SH공사가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이 토지를 블록으로 쪼개고 전기나 수도와 같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토지를 시행사한테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행사가 이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뭐 1블록, 2블록, 3블록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블록으로 매수를 해서 자기가 뭐 아파트를 짓든지 뭐 상가를 짓든지 오피스텔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그 시행 이익을 마진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가 수분양자들한테 건물을 분양한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소유한 토지가 없다면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LH공사나 SH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아야 돼요. 분양을 받고 나서 토지 위에 원하는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지개발지구의 특징은요, 아까 이 택지개발지구에 1블록, 2블록, 3블록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A라는 시행사가 1블록을 분양을 받고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가를 지으면 이제 수분양자들한테 건물이 다 준공이 나면은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 이 토지에 대한 부분도 대지권 등기를 건물에 입혀가지고 즉 집합 건물로서 이 건물을 분양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하지만 택지개발지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1블록, 2블록, 3블록 중에 1블록 건물을 먼저 다 지어가지고 수분양자들한테 분양을 했다고 해서 이 토지에 대한 등기가 막바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블록하고 2블록, 3블록에 대한 전체 건물이 다 완료돼야지만 이 토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 등기부가 나와요. 아까 1블록, 2블록, 3블록에 이제 건물들이 다 지어지면 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분필 절차를 거쳐가지고 각 블록별로 필지 분할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각 필지에 대한 토지 등기가 완료가 되면 그 블록에 있는 해당 건물에 대지권 등기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건물도 다 지어지고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받았는데 이 건물이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 아직 입혀지지 않은, 왜냐하면 토지 준공이 나지 않은 미등기 토지이기 때문에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받고 토지에 대한 대지권은 전체 토지에 대한 준공이 나야지만 이 대지권 등기를 최종적으로 이전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건물들의 분양계약서에는 꼭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어요. 토지에 대한 등기, 즉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는 전체 토지에 대한 준공, 즉 등기가 완료돼야지만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는 대지권 등기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조항을 꼭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받았지만 이를 이유로 야 이거 너 저기 분양계약을 위반했어 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례는 조금 특이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건을 살펴보니까요, 전체 토지에 대한 준공, 즉 등기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1블록, 2블록, 3블록이 있다고 했는데 제 의뢰인은 1블록에 있는 상가 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거든요. 그런데 2블록, 3블록을 보니까 이미 준공이 나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수분양자들이 이전을 받았고요. 심지어 토지에 대한 준공, 즉 토지에 대해서도 등기가 완료돼서요, 이 사람들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대지권 등기도 이미 완료한 상태예요.
그런데 왜 1블록은 대지권 등기가 안 됐나 라고 살펴보니까 통상적인 대지권 등기 지연 사유, 즉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분양계약서 상의 그 약정 사유가 아닌 위탁자랑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 사이에 비용 부담을 누가 할까라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서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고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요, 다음과 같은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저의 의뢰인이 수분양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적어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입증하시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문제 삼으셔야 돼요. 근데 저의 의뢰인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기 전에 본인이 직접 보낸 내용 증명을 보니까 위탁자와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의 이행지체만을 문제 삼고 있어요. 즉 본인이 이행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의뢰인이 저와 상담을 하고 나서 제 이름으로 다시 위탁자와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내용 증명을 3차례 보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떻게 보내셔야 되냐면, 나는 수분양자로서의 모든 의무에 대해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도 빨리 분양자로서 대지권이 입혀진 건물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를 이행해라 라고 이행 최고 공문을 내용 증명으로 2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자랑 수탁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LH공사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아니 나는 이행을 했거나 이행 제공을 완료했는데 너희가 이행을 안 하고 있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행지체 사유가 발생했어. 따라서 나는 이제는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거야 라고 3번째 마지막 공문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탁회사 측에서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고 성공적으로 분양계약 해제를 마무리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는요, 이행불능보다 더 까다로워요. 막바로 상대방에게 당신이 당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을 지체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는 나의 의무를 이행했으니 너는 상대방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라. 나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 라고 2번 정도 이행을 최고하는 공문을 보내셔야 돼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이행을 못하고 지연하고 있다? 그때서야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에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공문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서에 이러한 택지개발지구의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어떠한 조항을 반영하냐면 대지권 등기 비용은 수분양자인 내가 부담해,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분양자분이 이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했는데 결국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논리는 그거예요. 택지개발지구는 대지권 등기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뒤에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그것에 대한 비용 분담을 상호 간의 약정에 의해서 수분양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약정에 따라서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을 수분양자가 하기로 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에 따라서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여러분, 대지권 등기도 늦게 받는 게 짜증나는 판에 심지어 그 비용까지 수분양자 보고 부담하라고 하니까 참으로 좀 짜증나는 판결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신탁회사가 겉으로는 수분양자들을 위해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들 이득 챙길 거 다 챙기고 모든 비용은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